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끓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것도 물질의 특성이었어요. 그것도 특성이었고, 근데 밀도도 특성입니다. 밀도라는 것도 특성인데, 근데 질량이랑 부피는 각각은 특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량이랑 부피는 특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부피당 질량, 이게 밀도인데, 밀도는 특성이에요. 밀도는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질량이나 부피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질이 요만큼 있을 때 질량보다 이만큼 있으면 질량이 더 커지잖아요. 부피도 커지고. 근데 밀도는 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물의 밀도가 이래 10ml 짜리는 10g이야. 그러면 1g/ml가 밀도입니다. 근데 물이 100ml가 있어요. 양이 늘어났죠? 그러면 질량은 어떨까? 질량도 그냥 10g일까요? 100g 되겠죠, 그쵸? 100g 돼요. 그럼 나누면은 그래도 똑같이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양이 증가해도 밀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밀도를 계산할 때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밀도를 좀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울 거 없는데 어려워합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근데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나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쓰시는 거고, 질량은 g이나 뭐 킬로그램 단위 쓰면 돼. 근데 이게 또 단위 변환할 때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아.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ml랑 같아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같은 물질의 경우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좀 잘 볼 줄 알면 좋겠는데요. 부피 질량 그래프가 있어. 그럼 A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20이니까 얘 밀도는 2입니다. 2g/세제곱센티미터. 맞죠? 부피분의 질량 20분의 40입니다. 그럼 얘 밀도 얼마예요? 20분의 40 해도 2죠, 2?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요. 이 기울기가 얘 둘이 똑같은 거야, A, B랑. 그래서 이 A, B는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10이기 때문에 0.5입니다, 밀도가. 다른 물질이죠. 물질의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일단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아요. 밀도가 크면. 그러니까 돌,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순으로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밀도가 큰 애가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큰 애가. 자, 고체나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약간 증가해, 약간. 그래서 밀도가 감소합니다, 감소. 왜냐면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변화가 없거든요. 부피는 달라져도 질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가열했을 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근데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커지면
이것도 부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증가해요. 이거는 왜냐면 부피가 감소한 거니까. 온도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 거고 밀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해서 밀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뭐가 많이 변하냐면 부피가 많이 변해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배웁니다. 그거에 따르면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밀도를 표시할 때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돼. 이거는 몇 도씨 몇 기압에서 밀도가 얼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고체, 액체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도 돼.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온도, 압력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온도, 이 압력에서는 밀도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물질의 상태, 부피는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큽니다. 이 기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니까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부피가 커. 밀도는 거꾸로 고체가 크고 액체,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래, 일반적으로. 근데 얼음 있지, 얼음. 얼음은 예외야. 예외로 써줘있죠, 예외. 보통은 액체가 고체보다 부피가 커야 되는데, 얼음은 예외적으로 부피가, 이게 얼음이 고체잖아요. 얼음이 고체인데 고체가 부피가 더 커요, 액체보다. 그 얼음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육각형이 되면서 이제 그 공간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애가 밀도가 작아요. 고체 밀도가 작아. 액체보다 고체 밀도가 작아. 이거는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물만 그런 거예요. 얼음이 고체인데 보통 고체는 액체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물은 얼음이 물 위에 떠요. 액체보다 가벼워서 뜹니다. 밀도가 작아서.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겨울철에 이제 호수가 얼다. 그러면 얼음이 얼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얼음이 이 액체보다 무겁잖아. 그럼 가라앉아야 돼, 얼음이. 얼음이 얼고 가라앉고, 얼음이 얼고 가라앉고. 그러면 호수가 다 얼어버려요. 그러면 겨울 한 번만 지나면 수중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얼음이 물보다 가벼워서 밀도가 작아서 떠 있어, 얼음이 물 위에. 그러면 이 안에는 별로 안 추워요. 찬바람 다 막아주고. 그래서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는 되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물만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의 밀도 좀 이따 하고요. 밀도 배웠는데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 1리터나 아니면 1ml나 뭐 이런 게 단위 부피야. 밀도를 계산할 때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시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시고,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뜬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큰 물질 위에 뜹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풀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틀린 거만 할게요. 몇 번 틀린 거죠? 1-2? 3이요. 3? 밀도는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 아니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틀렸고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틀린 거? 5번.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다. 왜냐면 봐봐요.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과 밀도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으면 밀도도 작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몇 번 틀렸죠? 2번이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밀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면 돼요. 질량은 나왔는데 돌멩이가 있잖아. 돌멩이의 부피를 재기 위한 방법인데 돌멩이가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규칙적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50ml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를 준비를 해요. 얘는 50ml 담겨 있어. 돌멩이를 넣어요. 그럼 돌멩이 부피만큼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60으로. 그래서 돌멩이 부피는 60에서 50 뺀 10인 거야. 10. 근데 10ml 부피분의 질량 2입니다. 2. 근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써도 돼요. 왜냐면 밀리리터랑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아요. 단위가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야. 2g 퍼 세제곱센티미터 쓰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혼합물의 밀도 안 했는데 혼합물의 밀도는 이게 그거는 일정하지가 않아. 왜냐면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거든요. 설탕을 많이 녹여. 예를 들어서 소금을 많이 녹여. 그럼 밀도도 커져요. 혼합물은 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밀도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에 따라 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보다 달걀의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 있었는데 소금을 자꾸 녹이다 보면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보다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소금물의 밑에 쪽, 달걀은 위쪽으로 갑니다. 이해하세요? 소금물의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피가 증가하죠. 질량은 조금 증가하는데,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근데 잠수부는 잠수해서 뭘 해야 돼. 그럼 자기 몸이 자꾸 떠오르면 안 좋아요. 그 잠수부는 일부러 납덩어리를 달아. 그러면은 밀도가 커져서 물속에 쉽게 가라앉는 거예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풍선을 채운 풍선은 위로,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가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밀도가 작아서 이제 만약에 누출이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이 경보기를 천장 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밀도가 커. LPG는 공기보다 큽니다. LPG는. 그러면은 이 가스 누출 경보기를 바닥 쪽에 설치를 해야지. 왜냐면 LPG 가스는 바닥 쪽으로 깔리는 거고요. LNG는 위로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은 가스 누출 경보기가 위쪽에 달렸어요. 위쪽에. LNG를 쓰니까 아파트에서는. 자, 그러면은 6번 마저 하고요. 자, 헬륨 체온 풍선은 위로 떠오른다. 뭐 밀도 때문에 그렇고 밀도가 작아서 그렇고, 구명조끼 입으면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도 때문에. 용해도는 조금만 있다고요. 용해도 좀 어렵거든요. 72쪽 밀도 측정하는 방법. 하여튼 밀도를 재라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물의 밀도를 재야 돼. 근데 물을 그냥 물만 이 저온 전자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물만?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컵에 이렇게 비커에 넣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측정이 되겠지, 얼마가. 근데 나중에 이 비커 있지, 비커.
비컵 안의 질량도 재야 돼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측정한 비커 질량에서 빈 비커 질량 빼면은 물의 질량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0ml를 넣었으니까 부피는 측정이 됐네. 부피는 측정이 됐고요. 그래서 10ml 질량이 9.8이었다라는 거고 20ml면 19.6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많아지긴 했는데 밀도는 0.98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밀도는 변화가 없다. 양이 많아져도. 그 다음에 금속의 밀도를 재려면 먼저 질량은 그냥 재면 돼요. 그냥 얹혀놓고. 근데 얘 부피를 재려면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이게 늘어난 부피만큼을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에서 처음 물의 부피를 빼주면은 금속의 부피가 나오죠. 철이나 알루미늄도 다 그렇게 해보면은 큰 거 작은 거 7.9, 큰 거 작은 거 2.7 똑같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고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정리. 자,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 값이 밀도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즉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성이다. 자,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시고요. 몇 번 틀렸죠? 1번에 2번. 네.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금속 조각의 부피와 같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금속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물을 좀 담아 놓고 일단 그 다음에 금속을 집어 넣어요. 얘가 늘어나겠지. 이렇게 부피가 이 늘어난 게 금속의 부피랑 같다. 맞아요? 맞죠? 네. 잠긴 부피만큼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35분이네. 용해도는 조금 어려운데 밀도 먼저 할게요. 76쪽에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만 할게요. 근데 이제 5번은 그냥 같이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물론 이제 다 밀도를 다 계산해도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2고 부피분의 질량 이거 2고 그쵸? 3분의 8이고 이거 3분의 8.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분의 이제 4네요 4. 근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밀도 큰 거냐면 이제 이게 가장 가파른 애가 밀도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울기가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부피분의 질량 그래프에서 가장 가파른 애가 물론 다 구해도 되는데 뭐 저렇게 봐도 되긴 하고. 틀린 게 뭐 있죠? 10번에 10번에 맨 처음에는 달걀의 밀도가 더 컸었던 거예요. 처음에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냥 물에. 그럼 소금을 조금씩 녹이면 이 혼합물의 밀도가 더 커지니까 달걀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은 달걀보다 밀도가 처음에는 작은 겁니다. 왜냐면 달걀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밀도가 커진 게 맞고요.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달걀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지. 달걀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 소금물의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뜬 겁니다. 니은만 2번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틀린 게? 아니요. 없어요? 9번에서 이제, 물론 9번 맞았는데, 밀도를 측정할 때 기체 상태 물질들은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달라져요. 액체나 고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데, 기체 상태 물질은 부피가, 특히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커지고 압력 커지면은 부피 작아지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변화되는 게 많아서 밀도가 많이 변해요. 요 중에 이제 기체인 애가 산소기 때문에 2번 고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리는 고체고 알루미늄 고체, 글리세린은 액체, 에탄올도 액체입니다. 79쪽에 서술형 좀 볼게요. 79쪽에 밀도 문제만 먼저 풀겠습니다. 시간 좀 있으니까 21번, 22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21번, 22번. 같이 할게요. 얘가 질량은 11.9g이라고 되어 있고요. 11.9g. 그 다음에 20ml 물에 넣었던 이렇게 됐대. 이걸 눈금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를 읽는 겁니다. 여기를 읽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실험적인 방법인데요. 여기 평행한 데를 읽으시는 거지, 여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되게 조금만 올라가는 거고, 이거 표면 장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밑을 읽는 겁니다. 부피가 20에서 5, 6, 7ml, 7ml. 그래서 7ml 분의 질량 11.9 g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제곱센티미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밀리리터랑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거니까. 나눠보시면 1.7이겠네. 1.7g per 세제곱센티미터 됩니다. 알겠어요? 요 끄트머리 읽는 게 아니에요. 삐져나온 데 읽는 게 아니라 평행한 부분 읽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물질을 골라라.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어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A랑 C야, A랑 C. A의 밀도는 10분의 10이고요. 그래서 1이죠, 1. 그 다음에 B의 밀도도, C네요, C. C의 밀도는 40분의 40입니다. 40분의 40. 둘 다 A와 B의 밀도, A와 C의 밀도가 1로 같습니다.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A의 C가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죠. 요것만 딱 해도 됩니다.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가 밀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옆에 있는 거 1번 실력 탄탄 1번 할게요. 자, 아르케이메데스가 왕관과 같은 질량의 순금과 순은을 준비해서, 자,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밀도가 다른 거예요. 왕관의 부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넘친 물의 양이 많죠. 순은은 더 많이 넘쳤고, 원래 순금은 요만큼만 넘쳐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밀도가 가장 큰 거는 순금이에요.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같거든요. 그럼 부피가 작은 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순금의 밀도가 제일 큽니다. 부피가 제일 작은. 옳지 않은 거. 넘친 물의 양은 물질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는 맞고, 순은은 부피가 가장 크다. 이거 맞고, 왕관의 밀도가 순금의 밀도보다 크다. 아니에요. 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순금의 밀도가 가장 큰 거고,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넘친 물의 양이 순금과 같아야 한다. 4번 맞고요. 3번 틀렸고 4번 맞고, 왕관에는 순금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섞여 있다. 네, 맞죠? 뭐 은이라던가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금덩어리 이만큼 준 다음에 뭐 왕관 만들어 했더니 진짜 왕관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게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르키메데스한테 방법을 이제 알아보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3번 답이고요. 됐었죠? 예, 여기까지 하고